자, 이번 강좌에는요, 수식과 함수식에 대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엑셀에서 계산식을 세운다는 거, 엑셀이란 프로그램은 계산을 위주로 하는 전 스프레드시트의 대표적인 프로그램이죠. 그러면 엑셀에서 계산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무엇을 알아야 되느냐? 데이터의 종류를 알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앞 강의에서 데이터의 종류에 대한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자, 데이터 종류를 다시 한 번만 좀 짚어 본다면 문자 값과 숫자, 그다음에 날짜, 시간 등의 데이터 형식을 분리해서 알아두셔야 되고요. 날짜의 경우도 반드시 규칙 있게 날짜, 연, 월, 일, 사일을 이렇게 하이픈 빼기로 기록을 해주셔야만 날짜로 인식을 합니다. 라는 말씀을 드렸고, 수식의 경우도 30이라는 숫자가 원래 30이라는 숫자가 아닌 식이 세워져 있다라는 거죠. 식이라는 데이터가 입력이 돼야 되는 형식에 맞춰서, 그러니까 10 더하기 22의 형태의 글자는 문자가 되는 거죠. 그냥 단순히 문자와 숫자의 결합된 데이터로 문자로 인식이 되기 때문에 계산을 달리 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식을 세울 때는 반드시 수식 기호를 입력을 해야 된다는 이런 약속을 지켜주셔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계산을 하기 위해서는 연산자가 필요하게 된다. 사칙 연산, 비교 연산 등의 연산자의 성격에 맞춰서 써주셔야 된다는 거죠. 이게 이제 계산식의 기본 예가 되겠고요. 함수식을 이용해서 사용을 하게 된다면 역시 함수식을 하시던 계산식을 세우던 수식의 기본은 수식 기호를 먼저 입력을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함수 이름이 들어갑니다. 함수 이름을 쓰고 나면 반드시 가로가 열리고 닫혀야 되고요. 그 안에는 가로 안에는 인수값을 즉 더해지는 또는 나눠지는 등의 함수에 따라 계산되어지는 인수값을 우리가 주소 또는 숫자 등의 값으로 입력하게 되는데요. 그 인수와 인수의 구분은 쉼표로 구분한다. 이런 것들이 규칙입니다. 자, 이 위에 있는 A1에 있는 숫자와 B1에 있는 숫자를 더하겠다라는 개념이 되겠고요. 이 함수식은 더하는데 A1에 있는 숫자와 A1에서부터 A10까지의 숫자를 모두 더하겠다라는 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식부터 해석할 수 있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밑에 예제를 보면요. D3에서부터 D3 더하기 E3 더하기 F3 요 각각의 주소에 있는 데이터를 더하겠다라는 거고요. 함수를 사용하게 되면 D3에서부터 F3까지에 있는 숫자. 자, 그래서 계산식 사칙 연산자를 사용할 때와 함수식을 사용할 때 우리가 쓰는 형태가 조금 다르다는 걸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계산을 할 때 필요한 연산자의 종류를 살펴보면, 자, 연산자는 사칙 연산,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누고, 그 다음에 제곱. 자, 사칙 연산자의 경우에는 덧셈과 곱셈이 혼합되어 사용될 때는 우선순위를 가로로 잡습니다. 그래서 어떤 연산을 먼저 할 건지 가로를 먼저 지정을 하고 계산을 하고요. 그 다음에 비교 연산의 경우는 숫자를 포함할 것이냐 포함하지 않을 것이냐에 따라서 90초가 90 이상의 기호를 이렇게 써주셔야 됩니다. 자, 미만, 이하, 90을 포함할 것이냐 포함하지 않을 것이냐를 생각해서 연산자를 쓰셔야 되고요. 자, 같지 않다, 다르다의 개념, 낫의 개념이죠. 자, 연산자 이 기호는 붙여 쓰셔야 됩니다. 자, 마지막 같다, 이퀄의 개념이죠. 기호가 자, 여기는 수식 기호가 아니라 앞뒤의 숫자가 모두 같으냐라고 물어볼 때 사용하는 연산자 이퀄 기호가 되겠고요. 자, 그 다음 문자열 연산이라는 것은 문자와 문자를 결합할 때 쓰는 연산자가 되겠는데요. 이때 문자를 쓰실 때는 쌍따옴표로 인식을 해줘야 된다. 쌍따옴표로 들어가 있는 데이터는 문자로 인식을 하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서울이라는 데이터와 대리점이라는 데이터 두 개를 결합해서 서울 대리점이라고 표현하고자 할 때는 서울이라는 글자 앞에 쌍따옴표를 입력을 해야 됩니다. 자, 그거는 예제를 통해서 말씀을 다시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보시게 되면 지금 아래에 있는 거는 나누기 연산을 한 거죠. 예, 주문량 200이라는 숫자가 전체 990에서 얼마큼 차지하느냐. 자, 사칙 연산 중에 나눗셈을 사용하는 예제였습니다. 자, 이렇게 연산자 반드시 이 세 개의 연산자는 꼭 알아두실 필요가 있겠고요. 자, 또한 엑셀에서 꼭 아셔야 될 내용 중에 하나가 상대 참조, 절대 참조, 혼합 참조의 개념인데요. 자, 먼저 참조에 대한 거, 엑셀은 계산을 전용을 하기 때문에 숫자를 직접 입력해서 계산하기보다는 주소를 참조해서 계산하게 되는데, 자, 먼저 컴퓨터 기초 한빛교육원부터 온천지교육원의 컴퓨터 기초의 인원수, 수강생 현황을 모두 다 더하겠다라고 했을 때 C4에서부터 C7까지의 데이터라고 해석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식을 세운 다음에는 인터넷 기초나 스마트폰 기초도 똑같은 식이 적용이 되는데 주소만 참조를 다시 해야 되겠죠. 그러면 C4가 아니라 D4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동 채울 때 오른쪽으로 한 칸씩 열이 바뀐다는 거죠. 열이 바뀌는 개념이 바로 상대 참조. 행이 바뀌는 개념이 상대 참조. 예, 열과 행이 모두 다 바뀌는 이런 개념을 상대 참조라는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 아래쪽에 보게 되면은 C5에 있는 데이터는 상대 참조로 지금 표시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C9는 절대 참조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얘기는 뭐냐면 첫 번째 항목만 계산하면은 상대 참조나 절대 참조나 혼합 참조의 의미가 필요가 없습니다. 주소만 알고 계시면 되죠. 그러나 이 주소를 나머지 셀에 채우려면 C5는 아래로 채워질 때는 행이 바뀌어서 C6이 되고요. C9는 C10이 되는 거죠. 근데 C10이 되면 계산값이 나올 수가 없죠. C10에는 데이터가 없으니까. 그래서 C9에 있는 데이터 셀 주소를 절대 번지로, 절대 참조로 표시를 해 두게 되면 그 다음 셀로 내려갔을 때는 C5는 C6으로 바뀌고 C9는 그대로 C9가 된다는 거죠. 그 다음 셀로 한번 예측을 해보면 C5가 6이 되고 C7이 되는 반면에 C9는 그대로 여전히 주소가 바뀌지 않는 절대 주소로 C9가 된다는 겁니다. 이걸 절대 참조, 절대 주소라고 저희는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혼합 참조라는 개념은요. 자, 지금 써 놓은 대로 C4에 있는 데이터를 나누는데 C8에 있는 데이터가 이제 전체 합계가 되겠죠. 자, 그러면 전체 합계를 계산하고 이 하나의 셀만 컴퓨터 기초만 비율 계산을 한다라고 했을 땐 크게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식을 다음 셀로 오른쪽으로 자동 채웠을 때, 옮겼을 때 C4는 D사로 열이 바뀌는 걸 보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행은 그대로가 되겠죠. 근데 이제 행만 고정이 된다는 개념의 이 달러 기호를 보면 열과 행 모두에 붙어 있을 때는 절대 참조라고 표현을 하고요. 열 또는 행 하나에 참조를 고정을 한다면 그건 혼합 참조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 개념은 데이터 예제를 가지고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엑셀에서 다뤄지는 참조, 주소 개념은 상대, 절대, 혼합의 개념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엑셀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기 때문에 예제를 통해서 반드시 익혀 두셔야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함수를 이용해서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마법사를 이용해서 직접 찾고자 하는 함수를 기록하신 다음에 확인하셔도 되고요. 또는 메뉴에 보면 수식 메뉴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식 메뉴에서
원하는 함수를 카테고리별로 가서 찾아서 사용하시는 방법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직접 함수 이름을 기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강좌는요, 함수를 직접 이름을 기록하는 방법으로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어떤 방법을 사용하셔도 상관이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번 강좌에서 함수는 직접 기록하는 방법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예제를 가지고 한번 수식, 계산식에 대한 설명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한빛교육원의 합계를 이 수강생 인원을 모두 더하겠습니다. 그러면 수식 기호를 키보드에서 먼저 입력을 합니다. 자, 그리고 숫자를 쓰는 것이 아니라 더하고자 하는 숫자가 있는 셀 주소죠. 셀 주소를 쓰지 말고요. 그냥 클릭하세요. 그 다음에 연산자 더하기, 그 다음에 인터넷 기초, 한빛교육원의 인터넷 기초 D4죠. 더하기 24. 이렇게 각각의 주소를 클릭을 하고 더합니다. 그러면 엔터를 치면 결과값 나오는데요. 자, 이건 셀 서식이 지금 백분율 스타일이 지정이 되어 있네요. 그래서 이거를 일반으로 다시 복귀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데이터는 F4에 있는 데이터는 70이지만 원천 데이터를 보면 수식인 거죠. C4부터 D4, E4의 데이터를 더한 값이죠. 그러면 엔터를 쳤을 때는 어차피 다시 그 셀 포인트를 옮겨야 되니까, 자, 만약에 계산식을 세운 다음에 엔터 치시는 거 대신에 이 수식 입력 줄에 보면 입력 버튼이 있어요. 그래서 입력 버튼을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핸들로 끌어주시면 어떨까? 그러면 두 번째 평생교육원의 90이라는 숫자를 보면 앞에서 C4 더하기 D4 더하기 E4를 했던 그 주소가 바뀌어서 CO 더하기 DO 더하기 E5가 되겠죠. 자, 그렇다면 아래쪽 새나라 교육원 식도 예측하실 수가 있겠어요. C6 더하기 D6 더하기 E6 이런 식으로 주소가 행이 바뀌면서 계산이 되는 이 형식을, 이 참조를 우리는 상대 참조라고 이야기합니다. 행이 바뀌었죠. 위에서 아래로 자동 채우니까.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컴퓨터 기초 부분에 가서 컴퓨터 기초의 합계를 다 더하겠습니다. 자, 계산식으로 한다면 C4 더하기 5 더하기 C6 더하기 C7까지, 자, 연산자 더하기를 이용해서 계산을 하고요. 그 다음에 핸들로 채웁니다. 그러면 자, 두 번째 인터넷 기초는 C가 아니라 D로 바뀌었다. 그 다음에 스마트폰 기초는 D가 아니라 E로 바뀌었다. 그래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거는 열이 바뀌면서 계산이 되고요.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는 건 행이 바뀌면서 계산이 되는데, 자, 이 주소 모두 상대 참조로 계산이 이루어진 겁니다. 자, 이번에는 절대 참조는 어떻게 활용이 될 것인가? 자, 비율을 계산을 할까 하는데요. 자, 비율 항목을 새로 추가하다 보니까 서식을 다시 지정해야 되죠. 그래서 자, 서식을 제가 잠깐만 복사하는 걸 좀 알려드릴까 하는데, 세로선 이 합계, 즉 B8에서부터 E8까지에 있는 서식 데이터는 그대로 두고요. 서식만 복사할 수가 있습니다. 홈 그룹에 보면 클립보드에 서식 복사라는 메뉴를 이용하는데, 자, 서식 복사를 클릭을 하고요. 그 다음에 비율, 즉 B9에서부터 E9까지 드래그를 하면 데이터는 그대로 두고요. 이 셀에 있는 서식만 붙여넣기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서식 복사할 수 있는 기능을 좀 추가해 봤고요. 자, 비율 계산을 한다고 하면, 자, 비율 계산 수식 들어간다. 20을 한빛교육원의 컴퓨터 기초를 나눈다. 뭘로 나누느냐? 컴퓨터 기초 총합계로 나눈다. 이때 C8에 있는 데이터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옆으로 갈수록 옆에 가면 어떻게 되죠? D8이 되고 그 다음에 E8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자, 이 상태에서 자, 입력을 합니다.
자, 그리고 백분율을 계산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쭉 끌어서 계산을 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은 24 나누기 28까지 해서 자, 뭐만 바뀌는 거죠? 행은 그대로면서 열만 바뀌는 거잖아요. 그래서 상대 참조로 계산이 합니다. 자, 그러나 자, 여기 합계를 하나만 더 구해서 자, 전체 합계 자, 계산을 할게요. 자, 계산한 다음에 자, 이쪽에 비율을 계산 항목을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비율은 어떻게 계산이 되나요? 한빛교육원의 총 인원수를 전체 인원수로 나누겠다. 자, 그러면 이렇게 식을 세울 수가 있겠죠? 전체 합계. 여기 아래에서 비율 계산한 거랑 같습니다. 자, 입력하고요. 그 다음에 백분율까지 넣습니다. 이것도 서식을 조금 지정을 좀 먼저 해 놓을까요? 자, 지정을 좀 먼저 할게요. 서식 복사. 그리고 이렇게 끌어서. 자, 그리고 나서 백분율을 지정을 할게요. 네. 그럼 이제 이 식을 핸들로 끕니다. 끌었을 때 F4에 있는 데이터는 F5가 되고 6이 되고 그죠? 근데 F8에 있는 데이터도 바뀔 거라는 거예요. 자, 자동 채우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류가 생기는 이유가 뭘까요? 자, F9로 바뀌었습니다. F9에는 데이터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식을 세울 때 그 참조 개념은 그 식마다 달라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를 구할 때는 한빛교육원의 비율을 26%라는 계산을 할 때는 크게 참조의 개념이 고려 대상이 아니지만 그 하나의 식을 자동으로 채울 때는 자 보시면 뭐가 바뀌었어요? F9가 바뀌었다. 9로 바뀌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F8에 있는 이 주소를 절대 참조로 해야 되는데요. 이때 절대 참조로 지정하는 단축키가 키보드의 F4예요. 그래서 F4를 눌러주면 이렇게 달러 기호가 자동으로 붙습니다. 자, 그리고 입력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식을 끌었을 때 자동 채웠을 때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 식은 이렇게 하면 되겠죠. 여기는 사실 구할 필요가 없죠. 100%니까 굳이 구할 필요가 없었고요. 자, 그러면 26%인 식을 보면 F4 나누기 F8이죠. 자, 두 번째는요. F5 나누기 F8 고정이 되어 있는 겁니다. F8이 자 이거를 절대 주소라고 우리는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 주소와 상대 주소로 계산을 하는 그 내용을 좀 설명을 드려봤고요. 자, 그러면 이제 혼합 참조에 대한 얘기를 좀 드려본다면, 자, 이것도 병합을 좀 다시 할게요. 이제 수정이 됐으니까 다른 데이터를 가지고 참조 개념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수식 2에서 하겠습니다. 자, 수식 2에서 지금 아까 나온 식이죠. 다시 한번 계산을 하도록 할 텐데, 자, 지금 계산이 지금 여기가 안 돼 있네요. 절대 번지 해놓고요. 자, 여기는 합계를 계산을 해야 되겠죠? 합계 계산 제가 얼른 해놓고 설명 마저 드릴게요. 자, 앞에서 한 거니까 여기 보면 백분율까지 해서 끌어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비율 계산까지는 했고 수강생 누적 예를 들어서 자, 누적 현황 뭐 이런 식으로 한번 만들어 볼까요? 좀 식을 좀 지금 만들어 보는데 누적 현황은 자 더합니다. 뭘 더하냐면 이 수강생을 처음에 더해서 자 더하기 그 다음을 더하면 안 되겠고요. 그 자체를 더하는 겁니다. CO 더하기 CO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 내려왔을 때는 두 개를 더하게 되면 안 되겠지요. 요거는 좀 잘못됐습니다. 자, 요건 잠깐 취소를 하고요. 누적 현황으로 하지 말고요. 제가 혼합 참조에 대한 설명 다시 드릴게요. 죄송합니다. 요거는 제가 나중에 썸 함수를 이용해서 누적 계산하는 걸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혼합 참조에 대한 설명으로 다시 정정하겠습니다. 자, 이런 얘기예요. 자, 먼저 수강생을 더하는데요. 수강생 더하기 자, 그 다음에 평생교육원을 더한다. 그러면 두 개를 더한 거죠. 자, 두 개를 더해서
자, 핸들로 끌어본다면 자, 두 개를 더했을 때 어떻게 되나요? C6 더하기 C7이 되는 거예요. C6 더하기 C7이 된다는 건 요 두 개를 더한 값이 되잖아요. 자, 그런데 이 결과값을 제가 조금 혼합참조로 계산하면 어떻게 달라질 것인가 좀 설명을 좀 드리죠. 자, 그대로 내려왔을 때 C5는 6이 되고 C6은 7이 되는 그런 개념이잖아요. 자, 그런데 이 앞에 있는 C5에 있는 데이터를 제가 절대먼지 중에서 자, C5를 묶어서 자, 계산을 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는 뭐예요? C5 더하기 C6이 돼서 350이죠. 자, 근데 그거를 그대로 아래로 끌게 되면 두 번째 식은 C5 더하기 C7이 돼서 650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절대번지에 대한 얘기인데요. 자, 만약에 이 식을 자, 지금 C5에서 5행의 절대번지를 푼다라는 개념. 자, 그러면 F4를 한 번 더 누르고요. 한 번 더 눌러봅니다. 그러면 식이 이렇게 돼요. 식은 앞에 C에만 달러가 붙고 5행은 붙지 않아 있죠. 생략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식을 그대로 복사를 했을 때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면 바뀌죠. 자, 그러면 두 번째에서는 C5가 6이 되고 그 다음에 C7이 되고 그 다음은요. C6이 C7이 되고 그 다음 6C8이 되고 자, 이런 식으로 주소가 하나씩 하나씩 내려오죠. 그래서 이 혼합참조에 대한 개념은 두 개, 열과 행 중에 어느 하나만 절대번지가 붙어 있는 것을 우리가 혼합참조라고 합니다. 이렇게 계산되어진다라고 이해를 하시고 자,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만약에 이 셀을 오른쪽으로 계산 더한다라고 했을 때 자, 그럼 비율을 더한 거가 되죠. 자, 이 식을 한번 볼게요. C5에 있는 데이터와 D6에 있는 데이터가 지금 더해진 겁니다. 자, 보세요. 여기는 C5에 있는 데이터 더하기 C6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식은 어떻게 되나요? C5에 있는 데이터, 그 다음에 D6에 있는 데이터가 이렇게 더해지는 겁니다. 얘하고 얘가 더해지는 형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혼합참조라는 개념의 식을 보면 범위가 바뀌느냐 안 바뀌느냐를 주소가 바뀌느냐 안 바뀌느냐를 보셔야 되는데요. 자, 그러면 C열은 고정이 되는 상태에서 지금 이렇게 자, 핸들로 한번 또 다시 한번 끌어볼게요. 자, 그러면 이 데이터는 뭔가요? 이 데이터는 C6 더하기 그 다음에 D7이 되는 거죠. D7. D7이면 여기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더하는 거예요. 그래서 식을 다시 한번 좀 수정하기를 자, 이 C5에 있는 데이터를 주소를 자, 이번에는 행 고정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요. 앞에 달러 행만 5행만 붙어 있는 형태가 되겠죠. 자, 이렇게 주소를 바꿨을 때는 자, 어떻게 되나 한번 보도록 할게요. 백분율 서식 지정하지 않고요. 볼게요. 자, 그대로 끌어보겠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거는 어떻게 계산이 됐나요? C5에 있는 데이터 그대로 두고 D7로 넘어가죠. 그 다음에 행으로 왔을 때 C5에 있는 행 그대로 두면서 D8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한빛 교육원과 각각의 비율을 더한 값이 되는 거죠. 그래서 주소를 혼합참조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 주소 먼저 보면은 C5에 있는 데이터를 달러가 다 열과 행에 붙어 있을 때와 그 다음에 하나의 곳, 즉 열 또는 행에만 고정됐을 때 그 주소를 이동할 때 자동 채울 때 결과값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요런 걸 혼합참조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는 5행은 바뀌죠. 하지만 옆으로 갔을 때 C열은 바뀌지 않는다는 개념이에요. 그러면 이 달러를 지웠을 때는 C열은
여기로 갔을 땐 D열로 바뀐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이 열 혼합 주소에 대한 얘기는 어느 곳에 고정이 되어 있나를 보시면 돼요. 자, 이 경우는 C열은 그대로 옆으로 갔기 때문에 그대로지만 오행이 고정이 됐기 때문에 아래로 내려 수식을 복사를 했을 때는 그대로 어떻게 됩니까? 오행 그대로 간다는 거죠. 뒤에 있는 주소만 바뀐다는 겁니다. 그래서 열과 행 모두 고정하는 개념은 절대 주소고요. 열과 행 또는 둘 중에 하나만 고정하는 개념을 혼합 참조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요 얘기는요, 나중에 함수를 풀 때 가끔 나오는데 많이 사용되는 함수는 많이 참조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가끔 반드시 알아는 두셔야 됩니다. 주소가 바뀔 것인지 안 바뀔 것인지, 열만 바뀔 것인지 행만 바뀔 것인지를 꼭 참고하셔서 식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 알아두셔야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